저희가 2부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스포일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스포일러는 없기 때문에 그냥 봐도 무방하시지만 약간 꺼림칙한 분들은 영화를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전 그 사랑의 과정, 사랑의 감정 같은 게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후반부에 갈수록 격해지는 에너지 같은 게 좋더라고요. 초반에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점점 두 사람 다 격해지는 감정 같은 걸 드러냅니다. 감정을 사실 거의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후반으로 가서 격해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영화는 초반부터 굉장히 격렬하게 들어가는 영화이고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그게 약간 성적인 긴장감인지 아니면 애정에 관한 어떤 인간관계의 긴장감인지 모를 긴장감을 계속 줘요. 근데 그 긴장감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도축 장면이 나오죠. 도축장이라고 해서 도축 장면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초반에 약간 좀 편집을 잘 하셔가지고 이 장면 안 보여주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없어도 이 영화가 진행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진행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없으면 이 영화의 톤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주는 충격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게 로맨스라고 하면 로맨스 드라마가 이렇게 갈 거라는 예측들을 다 깨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장면이 등장한 순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모르겠어. 쟤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효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감독님이 사람 혹은 동물을 대하고 있는 시선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장면들을 보면 저는 놀라긴 했지만 되게 혐오감 있게 찍진 않았거든요. 사실 상징적으로 볼 때는 이 도축장에 일하는 사람들, 도축장의 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무덤덤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이기 때문에 늘 해왔던 일들을 오늘도 하는 것처럼 그냥 도축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 장면을 처음 보는 거니까 저분들은 매일 저 일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것까지 느껴지면 더 섬뜩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섬뜩함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껴야 되는 섬뜩함인 것 같고 그걸 감독이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과장될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그 도축 장면을 다 보여주는 그냥 일상인 거잖아요. 그 끔찍한 장면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끔찍한 순간들이 있고 놀라야 되는데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삶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라고 순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자각을 주는 물론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영화의 끝부분까지 가면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의도로 읽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킨십이거든요. 그렇죠. 앤드레를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만질 때 앤드레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나한테 왜 만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무안하죠. 그런데 정작 앤드레는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마리오의 손을 만지고 싶어하는데 마리오는 또 놀래요. 그런 식으로 누가 누구를 만지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굉장히 중요한 바디가 자주 나옵니다. 사실 정서적인 교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이 이게 스포일러긴 하지만 잘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잘 되는 것인가 이게. 왜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이 영화 마지막 보면 극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극적으로 잠자리를 갔습니다. 섹스를 하게 되는데 섹스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앤드레가 이제 한쪽 손이 약간 불편하니까 한쪽 손으로 빵을 먹다가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죠. 근데 마리오는 그 부스러기를 못 참는 사람이에요. 바로 닦아내죠. 두 사람이 맞는 걸까요, 과연? 그게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제 무슨 꿈 꿨어? 둘 다 꿈을 안 꾼 거예요. 꿈이 둘 다 없어진 거예요. 해피엔딩일까? 꿈을 꿔야지 이제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꿈이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의 영역, 자기 개인의 영역이라고 하면 그게 합쳐지는 순간 그게 현실로 넘어오는 거고 두 사람이 이제 섹스를 함으로써 이제 그게 합쳐지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거죠. 화면상으로만 보면 그거 성행위를 하는 순간까지가 엔딩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사족처럼 붙어 있거든요. 되게 어색해하는. 사족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다. 그렇죠. 꿈이 없어지고 둘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불편함이 시작된다. 그런 식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기도 하고 관계의 출발인 거기도 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먹이도 찾으러 가야 되고
뭐 추위에 몸을 떨 수도 있고 하지만 밖에 나온 그러니까 소에서 사슴이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슴의 꿈을 꾸지 않는 상태로 된 거고 감독님이 생각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갇혀있는 삶을 사느니 타인이라는 지옥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냐. 그 처음 시작을 이 사람들 발을 뗀 거다. 그 시작을 떼게 해주는 게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는 섹스로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 섹스 장면이 굉장히 재밌게 그려지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관음적으로 이걸 본다거나 아니면 아름답게 이 순간을 묘사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정말 무표정한 두 사람의 표정들 각각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심지어 그 표정들을 보여주는 클로즈업이 아마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두 사람의 클로즈업을 잡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쇼트가 뭐랑 닮았냐면 제일 처음에 나온 사슴들 쇼트랑 닮았어요. 이렇게 내내 사람의 얼굴 클로즈업 피하던 카메라가 유일하게 이제 얼굴 클로즈업을 가는 순간이 이 섹스 장면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배치인 거죠. 네. 이 영화에서 마리오가 자살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면 이제 처음에 도축 장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지. 정말 왜 이렇게 리얼하게 찍지 이걸?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자살 시도를 하려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받으러 뛰어가고 그러는 과정 같은 게 이 삶과 죽음 같은 게 이 여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무의미한 경계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쓸쓸하고 슬펐죠. 약간 그게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자살 시도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다,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 마리어라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중성적인 의미에서 기계 같은 사람인 거죠.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네.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 연습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여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뭔가 되게 큰 허무 뭐 이런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이 여자는 평생 한 번도 세상 밖을 안 나가본 이 영화에서는 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 밖에 나갔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 만나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비록 꿈이라고 해도. 근데 그러고 나서 Végig gondoltam éjszaka egészet. Nem való ez nekünk, sehogy sem nem. 그 가능성이 자기가 모르는 이유로 차단이 됐단 말이죠. 이 이별을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혼자 문제없이 안전하게 사는 삶을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슬픔에 잠겨서 자살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당연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 여자라는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냥 생각하기에는 꼭 죽어야 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아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 역시 한번 그런 경험을 했고 접촉의 경험을 했지만 해보니까 굳이 살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더욱더 서글퍼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 무척 아름다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도 좋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한 줄 평은 사람이 꿈의 사슴이 되어 연못을 누빈 것인가? 사슴이 꿈의 사람이 되어 사랑을 나눈 것인가? 장자지몽. 호접지몽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슴의 꿈을 꾼 것처럼 보이지만 사슴의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강렬해서 어쩌면 두 마리 사슴이 각각 인간의 꿈을 꾸면서 사랑을 나눈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감독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송경원 평론가님의 한 줄 평 그리고 별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의 제 별점은 4개 반. 오, 5개는 아니지만. 네. 마음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이 영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거를 좀 독창적인 스타일로 시각화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강렬한 시각적인 대비를 보여주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되게 일상적인 시퀀스도 보여주기도 하고 스타일이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영화라서 사실 이게 소통에 관한 영화인데 소통이 늘 나오는 주제이고 뭐 어떻게 갈지 대충 이렇게 예측이 되기도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살짝 비트는 아니면 시점만 살짝 옮기는 것만으로도 영화적 시적인 운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것 중에 오래 했던 제일 아름다운 체험이 아닌가 싶어서 네. 별점을 매겼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타인이라는 낯설고 무섭고 아름다운 세계를 여는 법. 여는 법을 알려주고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열자라고 권하는 거고 첫 걸음을 떼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사실 다 괜찮아라고 살고 있잖아요. 이 감독의 변을 빌면 소외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는
사슴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꼭 아름답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낯설기도 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름답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 아, 4개 반이라면 꽤 높은 순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토니 에드만이 4개였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토니 에드만이 4개였습니다. 아, 그럼 2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를 2위로 아, 올해 올렸습니다. 하반기 예사롭지 않습니다. 계속 하반기에 걸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마음을 흔드는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사실 올해 무비썸을 하면서 약간 취향을 알아가고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이런 느낌의 영화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별점과 순위들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매겨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 영화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블레이드 러너도 그랬고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도 그랬고 더 이상 설명 붙이는 게 별로 무의미한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올해 저를 자극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저 역시 꽤 높은 순위를 갈 것 같습니다. 아, 결국 큰 산이 있죠. 아주 거대한 벽, 베이비 드라이버를 넘지, 아무도 넘을 수 없네요. 넘었죠. 2개 넘었는데. 아니, 이 두 개는 베이비 드라이버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한 거고 4위로 꼽아봤고요. 정말 아름다운 영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디코 애니에디 감독의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랑에 대한 그리고 꿈에 대한 타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